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언제쯤 뜨거워질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25년도 11월 달 지금 시점에서 향후 5년 수성구 아파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2030년까지 수성구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전자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 가지고 리뷰도 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뭔가 하면 ABCD, ABCD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물론 충분히 궁금해하고 뭐 투자든 실거주든 ABCD 아파트 중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불과 제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요 중에서는 B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A, B, C, D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적답을 드릴 만큼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저한테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주일마다 한 3일마다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른 거고, 매수자의 상황,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투자 방향,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 그 목표로 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다 이거죠. 근데 간혹 이제 A, B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을 거냐, 이렇게 물을 경우에는 뭐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며칠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전자책이 뭐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70개 되어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있죠, 하루에 한 3개 정도, 2개 내지는 3개 아파트를 임장했을 경우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읽고, 누가 홍길동이가 특정한 조건 한 2억 정도 있고 한 3년 정도 생각한다 라고 하면 후보군 한 3개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를 희망할 따름이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그러면 대구 아파트 언제쯤 뜨거워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뜨거워질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에 아리랑 보드님께서 이렇게 참 정성 어린 글을 늘 적어 주셔가지고, 이 유튜브 자리를 빌어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볼 때는 하나 작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고 이 그래프에 기반해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는 게 상당한 시간, 상당한 정성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투자할 돈이 없다, 이거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뭐 이런 데 보면 투자를 한다 하면 적어도 한 2억 전후, 뭐 2억에서 3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고 임장을 하면 한 2천만 원 가지고도 3천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만에 제가 토요일 날 일부러 갔다가 그 인근의 부동산을 한번 쭉 들렀는데, 그 정도의 돈으로도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분석을 떠나가지고 임장도 하고 하면 보인다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물론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2천만 원 넣어가지고 뭐 2억 정도 이런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뭐 하여튼 2천만 원 넣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면 상당한 거죠.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대구 아파트 과연 언제 뜨거워질 거냐. 지금 보면 아령 본님께서 지금 한국은행 주택 전망 지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놓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지금 오차가 발생한다 이거죠. 지금 보면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전망 지수는 상승하는 이런 오차 구간이 여러 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근거는 뭔가 하면 서울부동산 그 영향이 부산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고, 부산 차트를 보면 지금 한국은행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KB 부동산 전망 지수를 근거로 또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괴리가 심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매매 상승, 하락에 상당히 부합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KB부동산 주택 전망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들어섰다 하는 거죠. 자, 플러스로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대구 전망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도 흑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오차가 일부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글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쭉 보면 지금 추세가 21년도, 요게 21년도 제 기억에는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하락이 이루어지고 거의 4년 가까이 하락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지금 플러스로 올라간다.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되는, 요게 플러스 되면 이제 일반 대중들도 대구 아파트 좀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언제냐? 내년 초중순쯤에 확실한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초중순 그러면 1년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봤을 때 초중순이니까 요 구간이 되겠죠. 자, 요 구간이 1월부터 6월이다. 그렇죠. 자, 1월부터 6월 사이가 지금 KB 부동산 주택 전망 지수로 봤을 때는 1월부터 6월 사이가 확실한 상승세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이 데이터 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조금 앞설 수도 있고, 지금 피부로 느끼는 그런 단지가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지도 있다 이거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단지가 있는 반면에 벌써 플러스로 많이 돌아서 가지고 뜨겁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내년 초중순 1월부터 6월 하는데, 자, 1월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는 6월 전까지는 좀 뜨거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년 4월까지 대구 전역에 입주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급등하기 힘들다. 자, 이런 말씀도 다른 글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두 통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도 지금 글에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투자나 실거주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쓴 전자책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라.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있죠. 임장을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